강릉의 안개 낀 아침이 밝아왔다. 소나무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이슬을 반짝이게 하는 순간 재현은 늘 그렇듯 회사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다. 35의 나이에 홀로 살아가는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회사로 향하고 밤늦게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낡은 철문 너머로 들리는 희미한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재현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철문 틈새로 보이는 것은 한 마리의 개였다. 낡은 목줄에 묶여있는 그 개는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혹시 괜찮아?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개의 몸은 말랐고 털은 엉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는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는 자신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재현의 게시물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공유를 했다.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또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재현은 밤늦도록 댓글을 읽었다. 그의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2명과 지역 경찰관이 함께였다. 땅 주인은 무심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개의 등록증이었다. 범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범을 풀어주는 순간 재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범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뗐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호흡은 거칠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은 아마도 범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접촉이었을 것이다. 재현의 작은 원룸으로 범을 데려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 범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재현은 물과 사료를 준비했지만 범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날 밤 재현은 잠들지 못했다. 구석에서 들리는 범의 불안한 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재현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언제부터인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범의 목걸이에서 발견한 작은 펜던트는 재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들과 꽃 모양의 심볼은 범의 과거에 대한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재현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마리 개를 구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더 큰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재현의 아파트에서의 첫 주는 쉽지 않았다. 범은 여전히 구석에서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고 재현이 제공하는 음식도 조심스럽게 먹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범은 이제 재현이 퇴근할 때쯤이면 문가에서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고 밤에는 재현의 방 문 앞에서 잠들곤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재현은 범을 데리고 수의사를 찾아갔다. 젊은 수의사 김민지는 범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상한 점이 있네요. 그녀가 말했다. 마이크로칩이 있긴 한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재현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수의사의 진찰이 끝난 후 재현은 범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동물병원이 있었는데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했다. 범의 반응이 달라졌다.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몸을 낮췄다. 재현은 범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괜찮아, 범아. 재현이 달래듯 말했지만 범은 계속해서 그 건물을 피하려 했다. 결국 재현은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전통 악기로 구슬픈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범은 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평소의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재현은 범의 이런 모습을 보며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날 저녁 재현의 집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3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범과 한 소년, 그리고 중년 여성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범의 목에 걸려있던 파란색 스카프였다. 그곳에는 범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다. 재현은 사진을 들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낸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발신인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범은 처음으로 재현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재현의 침대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재현은 범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신뢰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듯한 깊은 슬픔도 함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재현은 문득 자신이 단순히 한 마리 개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쩌면 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범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어느 날 재현의 삶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혹시 그 개를 데리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몇 년 전에 잠시 범위를 돌본 적이 있어요. 재현은 숨을 멈췄다. 박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비 오는 밤 한 남자가 범을 그녀의 집 앞에 두고 갔다고 했다. 당시 범의 목에는 파란색 스카프가 매여 있었고 전통 음악이 들리면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범인은 특별한 개예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전통음악 학교에서 공연할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악을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녀의 말에 재현은 최근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날 저녁 재현은 범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전통음악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를 만났다. 노란 조명 아래에서 울리는 가야금 소리에 범은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있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조용히 녹화했다. 집에 돌아와 재현은 박서연이 들려준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녀는 범을 몇 달 동안 돌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한 한 남자에 의해 데려가지었다고 했다. 그 남자는 범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범은 그를 보자 극도로 불안해했다고 한다. 재현은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5년 전 전통 음악 학교들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수많은 공연 사진들 사이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흐릿하지만 공연장 구석에 앉아있는 개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소년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재현은 범을 데리고 그 사진 속 음악 학교를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경비원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그게 경비원 김 씨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민호라는 아이가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그 아이는 가야금을 배우고 있었어요. 경비원의 말은 재현의 가슴을 울렸다. 민호라는 이름, 그리고 가야금.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왜 범은 그토록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리고 민호는 어디에 있을까? 그날 밤 범은 처음으로 재현의 발치에서 잠들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새우며드는 동안 재현은 범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재현은 문득 깨달았다. 그가 찾고 있는 진실은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도 그와 범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재현은 음악 학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오래된 학교 기록을 뒤지면서 그는 민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발견했다. 이강민호 15살의 가야금 영재. 5년 전 그는 전국 청소년 국악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었다. 어느 날 아침 재현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발신인은 알 수 없음이었다. 범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재현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누군가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날 오후 재현은 범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노인이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저 개! 노인은 범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초록색 벤에서. 노인의 말에 재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때 어린 소년이 울면서 뒤쫓아갔어요. 재현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5년 전 실종 신고, 납치 사건, 음악학교 관련 뉴스를 모두 찾아보았다. 그러다 한 기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유명 국악인 이성호 씨 아들과 함께 해외 이주 선택. 기사 속 흐린 사진에는 민호로 추정되는 소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범이었다. 그날 밤 범은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했다. 재현의 방 구석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재현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결국 범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악보와 함께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호와 범,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찢어져 있었다. 다음 날 재현은 박서연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강요로 가야금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다른 꿈이 있었죠. 수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범인은 민호의 유일한 위로였다고 해요. 서연의 말은 계속되었다. 민호의 아버지는 유명한 국악인이었지만 아들에게 너무 엄격했어요. 민호는 자주 범인을 데리고 이 근처를 돌아다녔죠. 가끔은 울면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다 어느 날 둘 다 사라졌어요. 소문으로는 해외로 갔다고 하던데 재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범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숫자들, 그리고 꽃 모양의 심볼.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단서 같았다. 그날 밤 범은 처음으로 재현의 침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재현은 범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견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잃어버린 우정, 강요된 꿈,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재현은 결심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민호를 위해서, 범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재현의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간 모은 단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찢어진 사진, 낡은 악보, 그리고 범의 펜던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던 범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재현이 창 밖을 내다보니 거리에서 한 청년이 가야금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다. 재현의 심장이 빨라졌다. 청년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사진 속 민호와 닮아 있었다. 범도 느낀 것일까? 재현은 서둘러 범의 목줄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청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재현은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민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어제 민호를 봤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강요로 해외 유학을 떠났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제 그는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과 강제로 헤어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민호는 범인을 찾고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범인을 어디로 보냈는지 알 수 없대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재현은 고민에 빠졌다. 민호에게 범의 소식을 전해야 할까?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범의 펜던트에 새겨진 숫자들. 재현은 그것이 어떤 기관의 등록번호일 것이라 추측했다. 며칠 후 재현은 한 오래된 동물 보호소를 찾았다. 그곳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펜던트의 번호는 5년 전 이 보호소의 등록 번호였다. 그리고 그날의 기록에는 한 메모가 남아있었다. 보호자 이강민호 임시 위탁. 결정.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아버지의 강요를 피해 범을 안전한 곳에 맡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됐고 범은 결국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그날 저녁 재현은 범을 데리고 늘 가던 공원을 찾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범의 귀가 쫑긋섰다. 재현도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공원 한켠에서 한 청년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강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범이 천천히 그 청년에게 다가갔다. 청년의 손가락이 가야금 줄 위에서 멈췄다. 이제 재현은 알았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란 것을, 모든 순간이 이 만남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공원의 저녁 공기가 가야금 선율로 가득 찼다. 민호의 손가락이 멈춘 그 순간 범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재현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범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범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범이 천천히 앞발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예전에 민호에게만 보여주던 특별한 인사였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범을 끌어안았다. 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재현은 그제서야 범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범범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버지가 갑자기 범이를 데려가셨어요. 민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화를 내셨죠. 범이가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전 범이를 안전하게 보호소에 맡기려 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행동하셨어요. 재현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민호는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범을 찾았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매일 이 공원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다. 범이 이 소리를 듣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당신이 범이를 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민호가 재현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범이가 저를 찾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찾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후
민호는 자신의 작은 동물 병원을 보여주었다. 그는 꿈을 이루어 수의사가 되어 있었다. 병원 한쪽 벽에는 범과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제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릴 것이다. 재현, 민호, 그리고 범이 함께 찍은 사진. 범은 이제 2개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 평일에는 재현과 지내고 주말에는 민호의 병원에서 다른 동물들의 치료를 돕는 테라피 도우미가 되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아픈 동물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다. 재현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범과 민호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3사람 그리고 1마리은 공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은 민호가 가야금을 연주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범은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음악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은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찾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는다. 범이 그에게 그랬듯이, 민호에게 그랬듯이.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범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끝없이 펼쳐질 새로운 장들과 함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범이와 민호 그리고 재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끝.